또 안 누른 거 아니지?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신축 사업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땅을 얼마를 주고 어느 위치에 사야 되는지 이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막상 신축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하셨는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이제 대부분 한 번씩 계약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단독주택 그런 쪽은 사실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대표님 강의를 듣고 이제 어떤 집들을 어느 금액대 선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검색도 되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희는 먼저 네이버로 매물을 검색을 해보고, 아, 여기 시세가 이 정도 되는구나 하면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중개사님이랑 통화를 해서 이게 살아있는 물건인지 진짜 그 가격이 맞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대략적인 그 동네 분위기나 시세나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네이버에 있는 물건들이 죽어있던 물건도 있던가요? 네. 전화했는데 네. 그 물건은 나갔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주인이 가격 올렸어요 이렇게도 해서 꼭 전화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네. 그것만 보고 먼저 찾아갈 건 아니고 네. 미리 전화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약속 시간 잡고. 맞아요. 네. 사실 또 공인중개사 면허를 갖고 계시잖아요. 공인중개사로서 어떤 알고 계시던 것들이나 경험이나 노하우에 비해서 어떤 점을 신축 사업 부지를 찾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거나 아파트나 빌라를 매매할 때하고는 좀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아파트 값이나 땅값 다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탄 땅값도 처음에 1,500이었다. 이건 곧 1,800 되고 2,000 되고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수익률 안에서만 그 가격이 나온다면 좀 과감하게 계약을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또 금액이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계속 올라서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 땅을 찾아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계약을 막상 하자라고 하면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100만 원, 200만 원 올리게 되면 이제 금액적으로 전체 평수에 따라서는 이제 몇천만 원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률 분석, 그럼 땅을 찾기 전에 수익률 분석을 당연히 먼저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디 범위까지 내가 커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갑자기 집주인분이 마음이 변하셔도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먼저 산정을 해놓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 그렇죠. 네. 그것까지는 산정을 해놓고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네.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서울 땅값이 내려가는 경우는 못 봤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은 100만 원, 200만 원이 평당가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물건이, 그 땅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약간의 양보를 해서, 사실 그 다음 주에 만약에 그 물건을 찾았다면 그 금액으로 내가 접근을 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900만 원으로 브리핑을 받았지만 그 물건을 내가 만약에 다음 주 며칠 후에 그 물건을 봤다면 사실은 2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너무 해야 되죠. 바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토지를 찾으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토지를 찾을 때 아마 각각 가지고 목적하시는 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수요, 꼭 특정 수요가 있는 지역을 찾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중개사님들을 만날 때 조금 무시당하거나 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땅 찾겠다, 신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걱정하시는 중개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걱정 반 뭐 우려 반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중개사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중개사님도 없는 물건도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중개사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많이 돌아본 만큼 그만큼 더 좋은 아, 토지가 나온다. 발품판 만큼 그건 네. 좋은 맞죠. 토지가 네. 나온다. 이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발품 엄청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네. 시간이 많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을 내고 약간 여기 목숨을 걸자 이래가지고 거의 매일 전화 한 번 하면은 뭐 하루 종일 전화하고 노트에 다 쓰고 가격 비교하고 중개사님 만나러 가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이랑 맞는지 확인해보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은 네이버에 없는 물건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야지 알 수 있는 물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좋구나 안 좋구나 이게 이제 판단이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네, 계속 쌓이니까 이제 얘기만 들어도 여기는 조건에 비해서 저렴하네, 여기는 조건에 비해서 비싸네 이게 조금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던 그렇죠. 것 같아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전에는 무서워서 계약금을 못 넣겠는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손품 팔고 임장 직접 가서 물어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땅 찾기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혹시 찾아봤던 땅들, 네.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그걸 같이 보면서 이 땅은 이런 땅이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포기했다. 이 땅은 좋았는데 뭐 가격이 높아서 안 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면 그 포인트로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준비를 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